네, 안녕하세요. 금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TCC로 시기별로 좀 적절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시기에 맞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코드 1. 틀린 문제 해설은 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수능 국어 영역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 이러면은 망설임 없이 이 얘기를 할 거야. 틀린 문제 해설 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단순한 결론이 아니야. 그냥 틀린 문제 해설 보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이런 얘기긴 해요. 근데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예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시를 좀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간단히만 얘기할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문제를 틀려.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해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해설 강의를 찾아 듣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성적이 안 나와. 아무래도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아마 어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해설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딸려서 해설을 봤어. 근데 그 해설은 남이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령을 든다고 생각해봐. 아령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아령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8kg짜리를 들어. 잘 들어. 9kg짜리를 들어. 근데 못 들어. 못 듣겠다. 해설 봐야지. 이게 뭐냐면 트레이너한테 들어주세요 이거야. 트레이너가 열심히 들어. 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 알았어. 9kg짜리 들어. 어때? 들어지니? 안 들어진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아령이랑 문제랑 똑같습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해력이 늘잖아요. 맞아요. 이해력이 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이해력이 늘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문제야. 왜냐? 그렇게 공부하면은 3등급, 아니 2등급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내가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해설을 봤는데 2,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되게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1등급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왜냐?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킬러 문제에서는 절대 대비가 안 돼요. 그냥 내가 남의 해설을 보고 이해력을 키워온 걸로는 절대 대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치 2, 3등급이 되기 위해서 1등급을 희생한 모양새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1등급이 매우 불안해. 아니면 2등급에서 맴돌아.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이걸 어긴다고요. 틀린 문제 다 해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아니야. 유리창이 있어서 그걸 돌파를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 틀린 문제 해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이상 길러지지 않아. 더 이상 1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실제 어떤 예시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수능 문제가 사실 정말 논리적 극단적 어려운 문제도 나오는데 때때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딱 이것만 잘 지켰어도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예시를 갖고 온 거는 올해 9평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해가 안 넘어갔어. 지금 찍는 시점이. 그래서 올해 9평인데 이 문제를 사실 지금 풀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주제를 좀 강조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고 선생님 저 지금 버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읽지 않더라도 다 상황을 정리해 줄 거고 또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야 되는지까지 좀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이번 TCC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간단히만 읽어봐. 자, 한번 보시면요. 일단 어려운 문제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시행착오를 많이 요구한다. 시행착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면은 수능 문제를 1번부터 45번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풀겠지? 이거는 명백히 틀린 생각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요구하게 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어차피 지금 문제를 풀 게 아니거든요. 간단히 상황 설명만 좀 들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나가. 뭐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이래. A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우리 수업 방식에서는 뭐 같은 맥락일 때 같은 기호로 표시해서 좀 직관성을 살리는 거예요. A 이랬을 때 철제. 이게 좀 교환되어야 해요. 머릿속에서. 자, 뒤에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 이렇게 하니까 자, 콘크리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대. 그래서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뭐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자, 여기 보시면 괄호 쳐봐. 자, 우리 수업에서 괄호를 친다라는 거는 추상적이라는 거야.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게 뭐야? 글씨만 읽었는데 다 튕겨낸다는 거야. 실제로 독해가 안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 빠르게 설명할게요. 어차피 수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시로 곱씹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림의 최고봉, 예시의 최고봉, 그림이 있잖아. 그림의 최고봉이 아니야. 예시의 최고봉이야. 예시가 이제 구체적인 거 아니니? 그림이 구체적인 거에 최고 레벨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면은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난다고?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그렇거든. 아, 이게 변형후구나. 지금 일종의, 봐봐. 지금 문제 해설을 하는 게 아니야.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야. 멘붕, 엄마 생각, 작은 아빠 생각, 할머니 생각, 큰할머니 생각. 땀 흘리고. 뭐야, 그게.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추상적이면, 내가 예시가 있겠지. 예시 상술로 꼭 씹어야지. 이런 사고로 가야 되고. 지금 이걸 강조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수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행착오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형 후구나. 점선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날씬한 원통이었는데, 압축을 가했으니까, 우리 햄버거 짜부대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림을 그릴수록 약간 소통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이렇게 예시로 곱씹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압축력을 가하면은 높이가 줄어들고 뭐 지름은 늘어났다. 이걸 왜 표시하고 있냐고. 예시 상술로 곱씹으면 끝인데 이미 이미지화돼서 내 머릿속에 확 박혀요. 그러니까 일관된 독해 도구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이 TCC를 찍는 건 아니야.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압축력 그리고 인장력은 내가 설명을 생략할게. 지금 이렇게 쫙 당긴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름이 짧아지고 높이가 길어지겠지. 알겠지?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봐봐. 이 아래 보시면은 포화송비를 구하였대. 근데 포화송비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써놓은 거야. 여기 써놨잖아. 그래서 압축력 또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높이도 변하고요. 지름도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변화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게 좀 포화송비야. 뭐 아프리카 선수 이름 같잖아. 그치? 기억에도 잘 남아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해보시면은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근데 학생들은 그냥 시행착오 길어, 어려워,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자, 앞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생각의 뭐 정도가 이런 정도로 본다면 뭐 이런 정도 가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가다가 길어, 추상적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18학년도 수능에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수능 날에 우와 이렇게 되냐고. 내가 평소에 돌파해버릇 해야지.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돌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11월의 어느 날에 기적을 기대하시냐고요. 알겠어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 해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이걸 돌파를 못해가지고 틀렸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어.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있잖아. 다른 문제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설명을 들어. 야 이 바보들아, 압축을 가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잖니. 친절하게 무슨 설명을 듣는 거야. 그럼 내가 스스로 생각한 능력이 길러지겠니? 안 길러져요. 안 길러져. 왜냐? 내가 지금 이 처음 보는 이 낯선 상황에서도 아, 이 그림을 보고 아, 그치. 누르면은 높이가 줄어들고 지름이 길어지잖아.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설명이 아니면은 이 차원으로 가지도 못해.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틀린 문제 해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틀린 문제 해설 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게 동의가 되어야 해요. 제가 아무리 국어 영역을 하면서 독해 도구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만 기본적으로 그 독해 도구 가지고 사고하는 건 누구야? 여러분이에요. 거기에는 강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포화송비를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철제 뭐야? A란 말이야. 콘크리트, B야, B. B기둥, 포화송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문에 있었는데 0.3, 0.15예요.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어? 상황 자체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가 이 한 문제 희생해가지고 아, 틀린 문제 해설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어내면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 건데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보세요.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어. 그럼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다른 선택지도 사실 다 같은 어떤 뉘앙스로 써져 있어요. 다 같은 방식으로 뭐 압축력을 가했는데 뭐 높이가 같았다면,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아니면 뭐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어쨌든 4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정답률 38%란 말이야.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거야, 학생들이? 자, 이걸 보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걸 봤을 때 자, 보세요. 이미 있잖아. 아,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거 있잖아. 그렇지? 아, 철제가 30이니까 더 많이 변화됐겠네. A가 더 지름이 많이 변화가 됐겠네. 이걸 스스로 못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A의 지름보다 B의 지름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4번이 틀렸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얼마나 쉬워요. 이거 초딩도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치? 아니, 100분의 30, 100분의 30도 칠 필요도 없어. 이게 고정되어야 하니까 아, 이게 크다는 거. 왜 못하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고요. 생각의 체력이. 조금만 풀이 과정이 길어져. 조금만 시행착오가 길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물론 일관된 독해 도구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 실제 훈련도 시켜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어디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라는 강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해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이 원칙에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문제 틀려도 돼요. 수능 문제만 안 틀리면 되니까. 내가 틀렸을 때 아, 보니까 같았을 때 아, 그럼 분자 비교해야겠네. A가 더 많이 변했겠네. 지름의 변화량이니까 4번 A가 A보다 더 늘어났을 거라 하네. B가 틀렸네. 이 과정을 나 스스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국어 공부의 본질이라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동호 반복이니까 자, 1번, 5번만 한번 묶어보세요. 1번, 5번에 가장 오답률이 높아. 사실 2, 3번은 너무 쉬워. 여기 보시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뭐 지름의 변화량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이거는 이거거든. 당연히 분모가 당연히 크잖아. 100분의 이제 30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 3번에는 거의 오답률이 없어요. 근데 사실 1, 5번도 엄청 쉽거든, 결론적으로. 자, 보세요. 자, 5번 봐봐.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5번에서 틀렸어.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사실 강사가 스스로 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강사가 개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이라고 하니까 높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자, 어떻게 사고해야 돼? 내가 만약에 틀렸어. 해설 보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 생각의 체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하니까 분자를 똑같이 맞추자. 이 생각을 내가 스스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럼 30, 30 맞춰보면은 30, 200 이렇게 되니까 B가 높이가 더 많이 변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5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요. 1번도 역시 같은 논리야. 알겠죠? 자, 됐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결론 얻어냈습니다. 자, 코드 1 틀린 문제 해설을 보는 것은 독이에요. 무조건 독이에요. 다른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독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히신 다음에 해설을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첫 번째 TC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지켜주세요.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